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아침 6시 또 새벽을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제가 시작하는데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봐요. 이 밖에 그 풍경들을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움직여 다니고 이른 시간부터 또 차 끌고 나가는 분도 있고 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밤늦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움직이셔가지고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끼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뭔가 거리를 두라네. 거리를 두어라.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검은 머리 짐승은 바꿔서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믿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막 하긴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또 잔인하게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떻게 또 안 믿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거둬들이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긴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인이 된 그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말 실수를 한다거나 뭐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은 뭐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훈계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가 바뀔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는 말랍니다. 기대하지는 마라.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오랫동안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훈계한다거나 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코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훈계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를 기어이 바꾸려고 든다면은 그 자신에 대해서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반발하고 적의를 이제 품을 수 있다고 하죠. 다 큰 어른은 타인이 통제할 수도 이제 바꿀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바뀌는 것은 오직 스스로 깨달았을 때뿐이다. 오직 스스로 깨달았을 때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 큰 어른이 여러분에게 말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은 바꾸려 하지 말고 이제 거리를 둬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그릇된 말과 행동이 되풀이된다면은 그때마다 그와의 거리를 좀 더 벌리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 없네 보면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네요. 관계를 끊어라.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됐을 때라야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혼자가 돼봐야 돼. 혼자가 되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천을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천회장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패권 다툼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대중국 사업을 노골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벌어졌고 중국이 전 세계 3위 디램 업체죠. 그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다 중국 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이야. 왜 우리한테 이거를 요구를 해? 지들이야 잘하지. 자기 나라 기업이 자기 나라 물품, 자기 나라 기업의 그 물건들이 못 판다고 해가지고 중국에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갔죠. 이제는 갔으니까
이 민감한 시기를 의도적으로 노려가지고 미국이 대중 견제 동참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바이든이 하여튼 미국 정부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측에다 이 마이크론 제품의 대중 판매가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부족 물량을 공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 같은 요구를 한 만큼 회담에서 해당 내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의 규제 기관이 있어요. 사이버 공간 관리국 CAC라고 하는데, 지난 3월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일시 금지할 가능성도 거론이 돼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 마이크론 제품이 대만의 UMC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26개 제품을 중국에서 한시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중국과 홍콩은 지난해 마이크론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인데, 이 판매 금지 조치가 이제 현실화되면은 실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를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성격으로 봐요. 그 미국은 앞서 지난해 12월이죠.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죠. 제조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를 포함해 가지고 36개 중국 기업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어요.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거센 압박에 반도체 업계는 아주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이 미국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뿐 아니라 그 판매 전략에도 관여하다 보니까 선을 넘었다, 뭐 그런 불만들도 현재 감지되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심만 깊어지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가동을 위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오는 10월에 종료되는 그 대중국 장비 수출 금지 조치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게 큰 숙제예요. 삼성은 시안 1, 2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에서 월 25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공장들이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 물량의 40%를 담당합니다. 하이닉스도 우시 1, 2라인에서 생산한 D램 제품이 회사 전체 물량의 48% 차지하고, 이렇게 미국이 첨단 장비 수출 유예를 중단할 경우에는 중국의 공정 개설은 불가능해서 제품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도 그래요. 이번 요청이 사실이면은 동맹국의 기업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의 제품을 팔지 말라고 요구하는 전례 없는 일인 셈이다. 그래서 미중 패권의 그 다툼에 끼어가지고 한국 기업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악화되는 거죠. 하여튼 바이든이 참 골 때리는 놈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네 나라 기업이나 신경 쓰지 왜 한국 기업까지 괜히 참견해가지고 제품을 팔지 말라느니, 주지 말라느니 그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난 이번 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제대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궁금스럽고 걱정돼. 한편으로는 진짜 걱정됩니다. 또 엉뚱한 말 할까봐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등 대형주에 대한 실적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넉 달 만에 7조 6천억 정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들의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다음 달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를 앞두고 증시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는 있지만은 한동안에 외국인들의 대형주 쇼핑이 이어지면서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뭔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7조 6,540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2012년 같은 기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을 7조 1947억 정도 사들여가지고 순매수 1등입니다. 그리고 전체 순매수 금액 중 삼성전자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되는데, 올해 업황 바닥에 따른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내년쯤이면 달러당 그 원화값 하락세도 진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삼성 SDI 있고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LG전자, LG엔솔,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브, JYP 이렇게 등등등 해요.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방위산업, 2차전지, 엔터주 등 이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대형주 위주로 사들인 것 같아요. 대형주. 해당 종목들은 올해 20에서 40%대 높은 수익률을 냈고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하여튼 외인들이 몰려온다. 올 초부터 또 급등세 보였던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 그룹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 출회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또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고 향후 경기 회복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 하단을 좀 지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관 애들은 또 하이닉스를 팔고 있네 또 보니까 지금 지난 21일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을 한 2조 4,900억 정도 샀죠. 순매수했는데 하이닉스 막 팔고 있어. 하이닉스를 한 3,520억 정도 매도했어요. 이렇게 외인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삼성전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애들은 하이닉스를 5,009억 정도 사들였고 순매수 금액 1등을 차지했고요. 또 가장 많이 순매도한 건 삼성전자야. 3,959억. 그러니까 기관 애들은 하이닉스 사고 삼성을 또 팔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그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가 한 7곳 정도 됩니다. 7곳. 이렇게 인위적인 감산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업황 반등 관측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이투자증권이 한 83,000원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의 그 감산 확대 발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와 동행한 경기 선행 지표 중 일부가 이미 반등세에 접어들었답니다. 반등세. 다만 순수 메모리 업체인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는 이달 들어서 IBP밖에 없어요. IBK 투자증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향이에요. 하향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보니까 영업 적자 규모가 3조 한 7천억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안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소진을 낚아내기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감산 효과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게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어려운 처지죠. 지금 좀 미국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처지를 우리가 한자 성어가 있죠.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편도 들 수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야. 삼성과 현재 하이닉스의 아주 곤란한 상황. 아주 찰떡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퇴양난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의리를 지키자니 반도체 그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또 중국에서 돈을 쫓자니 의도치 않게 또 미국의 대중 압박에 또 차질을 주게 되고 뭐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다툼 속에서 K반도체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침만 사는 그런 우리 진퇴양난에 빠진 삼성과 하이닉스를 한번 그 고뇌, 걱정, 근심,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백악관이 우리 정부에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전달을 했겠죠. 하여튼 그 문장의 의미는 상당하다. 의미 있다. 왜냐?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의 그 직접적인 동참을 요구한 겁니다. 한국. 니들도 참여해라 그거죠. 옆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같이 우리 미국과 함께 동참해라. 뭐 그런 요구 같아요. 앞서서 중국은 이달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측에 보니까 이게 통상적인 감독 조치다. 그렇게 입장인데 미국은 그 자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불이라고 그러죠. 맞불이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식들 봐라. 우리한테 또 이제 반항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야. 특히 이제 만약 이번 조사로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은 마이크론이 겪을 타격은 상당할 거예요. 마이크론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이어서 이제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인데 업체인데 지난해 매출 308억 달러 중에서 이 중국 본토하고 그 홍콩이 한 25%를 차지한대. 25%.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업체인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웃긴 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미국 업체인데. 그래서 이번 미국의 한국 정부를 향한 요청은 만약에 마이크론이 중국 내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해가지고 중국 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뭐 하는 겁니다. 도와주지 마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아주 참으로 골머리 앓는 거야. 아주 지금 멘붕 오는 거죠. 미국의 요청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마이크론 자리를 차지한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는데 이 미국의 요청을 따르는 것과 중국 내 판매를 늘리는 것 모두 우리 기업에는 부담인 겁니다. 부담이 커요. 그럼 먼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 경우를 보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삼성과 SK는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1년 면제권을 받았어요. 앞서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그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는데 다만 삼성하고 하이닉스에게는 오는 10월까지 1년 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그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는 면제권 연장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이번 요청을 외면했다가는 향후 어떤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우려될 수밖에 없어요. 또 보복할 거야 이놈들이 또. 그렇다고 또 미국의 요청을 또 그대로 따르게 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40%가량이 중국으로 갈 만큼 삼성하고 또 하이닉스 역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파니까. 그럼 중국에서 경쟁자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되면은 또 삼성하고 하이닉스로서는 당연히 그 공백을 차지하는 것이 이득이야. 일명 개이득이지, 개이득. 가뜩이나 이 불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판매량을 한번 쭉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 기회입니다. 하지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당장 어떤 결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리지는 않고 있고 그 대신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촉각을 기울이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국 정부의 이런 요청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가지고 이 반도체 퍼즐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에서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코 반도체 보조금 문제야. 보조금. 앞서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과이익 환수와 민감한 정보 제공,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이 독소 조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요. 놀다 오진 않겠죠. 뭔가 해결하고 와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올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 한편 일각에서는 그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트렌드포스에서 그래요. 올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한국 생산량 점유율이 64%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20년에는 62%, 지난해 61%에서
뭔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지난해 15%로 확대됐는데 올해는 한 14% 정도 수준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꺾이다 보니까 한국이 그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다. 그런 추측도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